변호사는 속이고 검사는 조작하고 판사는 도망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시스템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선일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이분이 논소실장이네요. 조선일보 박정훈 논소실장이 오늘 이런 칼럼을 실었어요. 윤 대통령이 과연 보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칼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박정훈 씨 칼럼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선일보 그리고 박정훈은 윤 대통령이 보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요. 윤 대통령은 원래가 보수다. 보수 우파다. 그런데 뭐 그 보수가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다시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보수 우파다. 원래가 보수 우파야. 근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 예를 들면 보수가 지켜야 할 품격, 뭐 자기 집안을 잘 단속한다든지 그런 품격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어. 라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되어도 4년 넘게 수사를 짓뭉개고 있는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하다.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그럼 김 여사는 왜 봐줘? 라는 반박을 받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지지자들이 속된 말로 X가 되는, X 팔리는 심정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봐준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응답이 53%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53%가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는 38%밖에 안 된다. 보수층조차 윤 정권의 실체에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때 어떤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라고 조선일보가 말하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윤 대통령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보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처음부터 뭐 그 선거 때부터 윤 대통령은 보수야 우파야라고 조중동이 막 몰아붙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아니에요. 그 윤 대통령이 보수가 아니라는 걸 누가 말했냐? 김건희 씨가 말했어요. 자, 보여드려요. 그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니까요. 복숭아, 사과, 귤 이런 것들이 주로 잘 팔리고 과일 위탁 판매 이게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자, 우리 남편은 의리가 있다. 대통령에 대해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윤석열은 좌파다 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했어.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뭐냐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그의 부인이 좌파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 시민들은 아니야. 김건희가 잘못 얘기했어. 윤석열이 좌파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이상로 기자의 집사람이 이상로 그 좌파 우리 남편은 좌파요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부인이 남편은 자기는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파 시민들은 왜 그러나 몰라. 아니야, 김건희가 얘기 잘못했어. 윤석열은 우파야 라고 굳고 우파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마저도 그래요. 아니야, 윤석열은 우파야, 우파. 김건희가 아무리 좌파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우파야, 우파야. 이게 좀 이상한 일을 해.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정신 나간 신문이에요. 윤석열이 우파라고 믿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좌파는 무엇이죠? 좌파라고 얘기했잖아요. 좌파는 뭐냐 하면 좌파는 영구히 집권하는 게 좌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게 좌파예요. 좌파의 목표는 국민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좌파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집권하느냐, 권력을 주느냐가 좌파의 목표예요. 좌파의 가장 높은 층이 상왕이라고 있어요. 상왕. 여러 명이 있어요. 좌파에서 높은 사람들이 상왕이라고 있어요. 그 상왕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예요. 보여드려요? (2022년 2월 21일)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재형 목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이 출판한 조국의 신간은 거짓과 위선이네요. 김건희 씨가 다 거짓이에요. 조국이 한 달 만에 그만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도 문재인입니다. 지지율이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문재인을 내쫓은 거예요. 조국이를 내쫓은 거예요. 최재형이가 그래요? 그런 내막을 일반 진보들과 좌파들과 국민들은 알 리가 없죠. 김건희 여사가 절대 국민들은 몰라요. 지금까지 윤석열은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그런데 최근 문통이 윤 후보님의 발언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경고하고 사과를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그건 문통의 의지라기보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참모들일 겁니다. 우리 남편 윤석열과 문재인 독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반인들은 알 수 없어요. 독대했다고 그랬어요. 최재형 목사가 조국 사태 벌어지면서 서초동에 촛불 시위가 발생하고 시민들 군중 집회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김건희 씨 여사가 문통의 지지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최재형 목사가 그러게요. 김건희 씨가. 그러다 문통이 어쩔 수 없어 저희 뒤통수를 때렸어요. 참모들 성화에 못 이겨서인지 저희가 배신해서 그런 것처럼 숨어버렸어요. 최재형 목사. 그럴 수도 있군요. 김건희 씨가. 당시 검찰 수뇌부는 전부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었어요. 한동훈이 및 다들 최순실 특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전부 구속시킨 인물들이에요.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문통을 배신하나요? 배신 안 해요. 아니요, 솔직히 조국은 민정수석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족하고 약점이 있으니 상황들이 조국을 바지 사장에 앉히고 싶었던 거죠. 이해찬 세력. 거기 문통하고 좀 달라요. 문통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상황. 예? 자, 윤석열이 좌파라고 얘기한 사람은 김건희 씨예요. 이해찬 위에,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이 독대했다고 얘기한 사람도 김건희입니다.
그 문재인 위에 상황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김건희예요. 그 상황들의 이해찬의 목이 뭐라고 발언했어요? 50년 좌파가 장기 집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황 시스템의 근간은 목표는 50년 장기 집권하는 거고 수단은 부정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 부정선거 수사하라 과천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막 데모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편지 쓰고 제발 좀 수사해 주세요라고 읍소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상황 시스템은 절대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변하지 않아요. 한동훈도 변하지 않아요. 왜? 다 상황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재명은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다 상황 시스템 속에 있는 정치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반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반 반장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든 똑같다니까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일반 반장, 부반장이에요. 지금 일반 반장은 윤석열, 부반장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지금 일반 반장 그만두면 자기가 일반 반장 하겠다라는 게 한동훈입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곧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윤석열이라고 다음 달에 수사할 거야 뭐 선거 끝나면 할 거야 했나요? 그분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한국 사회의 병을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상황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 사회적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거의 절반이 가까이 되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의사라면? 자, 대통령 부인이 좌파라고 얘기했어. 상황이 있다고 얘기했어. 상황에 이해찬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어. 이해찬이는 좌우파 집권 50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정선거를 척결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부정선거를 척결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당 대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두세 명 돼요. 그 사람들도 상황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그 상황 시스템에 찍히면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부정선거 입을 다물고 있어요. 누구라고? 정당 대표에 한 두세 명 돼요. 아니에요.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입을 맞춰서 부정선거 수사해라. 윤석열 그럼 너 내려오고 한동훈 너 내려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댓글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100이다. 대한민국의 100이라고 할 때 부정선거 문제가 99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야당이 아니라 우파라고 표방하는 정당 대표 중엔 부정선거에 부자도 안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황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 시스템에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떠드는 것,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 정당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친하거나 아니면 시대 때 이렇게 자주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해도 부정선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 시스템 속에 득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승만 묘소 그리고 박정희 묘소에 찾아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그거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제 댓글로 그런 걸 보내시. 아, 우리 당 대표는요.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가서 절을 여러 번 합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승만 묘소, 박정희 묘소 가서 절을 수백 번 해도 부정선거를 척결해라. 윤석열이 부정척결하면 내려와라. 한동훈이 그만둬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당대표는 당원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도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그 당대표는 당원 전부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무리 이승만 묘소, 국립묘지에 찾아서 이승만 묘소, 박정희 묘소에 절을 수백 번 해도 부정선거의 부자를 꺼내지 않는 정당 대표는 속이는 거예요.